이혼 서류를 내민 며느리의 수첩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는 10년을 잘못 살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와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 며느리의 두 얼굴, 1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믿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기억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 그날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날입니다. 김순례는 그런 날이 자신에게 올 줄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가장 믿어 의심치 않던 그 확신이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정말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의 행동이 왜인지, 그 사람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안다고 확신하시나요? 김순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4년 늦가을 서울 은평구 어느 아파트. 김순례 72.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지 8년이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박재욱은 오래전 미국으로 떠났고 작은아들 박재민이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민이 집은 순례의 아파트에서 버스로 4정거장. 가깝지만 순례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수연, 재민의 아내. 결혼한 지 10년이 된 여자. 순례는 이 여자를 좋아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부터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 마음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명절에 와도 인사가 건성입니다. 밥을 차려도 맛있네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아이도 안 낳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일이 바쁘다면서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재민이가 그 여자 앞에서 작아집니다. 그것이 가장 싫었습니다. 그날은 11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순례는 아침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핫팩을 무릎에 얹고 TV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재민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례는 핫팩을 치우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민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 집 앞이야. 들어가도 돼. 화요일 낮에 아무 예고 없이 직장도 있는 아들이 집 앞에 있다는 것.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재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44. 평소에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아들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졌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잔 것인지 울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례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런 얼굴을 본 게 언제였던가. 대학 때 힘들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재민아, 말해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이혼하자고 했어. 순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 뭐라고? 수연이가 이혼 서류 들고 왔어. 어젯밤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 순례의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나중에 순례는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랬습니다. 왜? 이유가 뭐래? 그게. 말을 안 해. 그냥 이혼하자고만 하고. 이유도 없이. 응. 순례는 가슴이 치밀었습니다. 10년 동안 살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고 서류를 내민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냉정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수연이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 재민아, 혹시 다른 남자라도? 엄마.
재민이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이혼을? 모르겠어. 나도. 엄마, 나는 이혼 안 하고 싶어.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례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내막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분명히 역시 그 여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해볼까? 엄마, 하지 마.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니. 엄마, 제발 가만히 있어줘. 내가 해결할게.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순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김순례가 이수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그 절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민이는 그날 이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괜찮아요, 엄마?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순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아들네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재민이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지금이 바로 비상시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순례는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수연이 신발. 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순례는 멈췄습니다. 수연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순례를 보는 순간 눈빛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뭔가 보여주기 싫은 것이 있는 것인지. 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아, 이혼이 무슨 소리야? 재민이한테서 들었어. 수연이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항상 순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화가 났는지, 미안한지, 슬픈지.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얼굴.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다고. 10년 살다가 이혼하겠다는데 이유도 없어. 어머니가 아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순례는 그 말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실 필요가 없어. 내 아들 일인데. 재민 씨 일은 재민 씨랑 제가 해결할 거예요. 차갑게. 딱 잘라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순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생각해봐. 그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례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순례는 10년 동안 쌓인 기억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들. 처음 봤을 때부터 석연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재민이가 처음 수연이를 데려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결혼한다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들어오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순례는 느꼈습니다. 예쁘긴 했습니다. 키도 크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인사를 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수줍음도 없고 긴장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당당한 건지 건방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민이 많이 사랑해요? 순례가 물었을 때 수연이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네. 짧았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여자.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예쁘고 똑똑해 보이던데. 너무 차가워. 첫인사인데 말도 없고. 원래 낯을 가리는 사람도 있어.
지켜봐. 하지만 지켜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 와서 일은 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이런 말 한마디가 어려운지. 순례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을 때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당분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당분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일이 많아서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내 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는 그날 이후로 수연이를 보는 시선이 굳어졌습니다. 차갑다. 이기적이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여자가 아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았고 10년이 지나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순례는 오래된 친구 박정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정옥의 딸이 수연이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정옥아, 나야. 잠깐 물어볼 게 있어서. 순례야. 무슨 일이야? 혹시 수연이 직장 이야기 들은 거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정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있긴 한데. 민감한 이야기라 내가 전달해도 되는지 모르겠어. 민감한 이야기. 뭔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정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사직서를 썼대. 회사 그만두려고. 뭐? 그것도 갑자기. 설명도 없이. 주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한다고. 순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이혼도 하고. 무언가 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무언가 큰 계획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순례의 머릿속에 오래된 의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수연이 짐 싸고 있어. 나 어떡해? 순례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짐을 싸고 있다. 이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지만 재민이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갈까? 답장이 왔습니다. 아니야, 엄마.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걱정 마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말입니다. 순례는 그날 밤 내내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11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들이 흔들렸습니다. 추운 밤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짐을 싸고 있다. 10년의 결혼 생활을 짐 몇 개에 담아서. 왜일까? 대체 왜일까? 그리고 순례는 몰랐습니다. 이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신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착각하고 있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일찍 순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재민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 음식이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샀습니다. 도라지나물도 샀습니다. 재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다가 순례는 문득 멈췄습니다. 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게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자신도 모르게 멀찍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이는 생선 가게 앞에 서서 뭔가 살펴보더니 작은 것 하나를 골랐습니다. 값이 싼 것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물 가게 앞에서도 저렴한 것들을 골랐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 여자가, 이혼하자고 서류를 들이밀었던 여자가 왜 시장에서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순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례는 재민이 집에 갈비찜을 들고 갔습니다. 거실에 수연이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수연이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재민이 있어. 방에 있어요. 음식 가져왔어. 갈비찜이야. 네.
짧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순례는 부엌에 갈비찜을 놓으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적는 걸까요? 순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서 재민이를 만났습니다. 재민이는 창가 의자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힘이 빠진 자세였습니다. 재민아, 엄마 오셨어요? 갈비찜 해왔어. 밥 좀 먹어야지. 재민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순례는 아들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됐어? 나가는 거야? 마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이유는 들었어. 들었는데. 엄마한테는 아직 말 못하겠어요. 이유는 들었는데 말 못하겠다는 것. 순례는 그것이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재민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 여자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재민이가 순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수연이 나쁜 사람 아니야. 단호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여자를 두둔했습니다. 순례는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여자가 재민이를 세뇌시킨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11월의 가로수들이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가지들, 잎이 다 떨어진. 김순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이혼, 갑자기 싸는 짐, 아침 일찍 혼자 시장에 나온 수연이, 수첩에 몰래 적는 것들, 직장까지 그만두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순례는 혼자 부엌에 앉아 식은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수연이의 차가운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수첩을 덮던 손이 생각났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이혼이 생각났습니다. 그 여자 무슨 속셈이 있는 거야.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연이가 그 수첩에 무엇을 적었는지, 왜 직장을 그만뒀는지, 왜 시장에서 가장 싼 것들을 골랐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연이가 왜 이혼하자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 김순례의 세상이 뒤집힐 것입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사람.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희생하고 있는 사람. 김순례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써주시는 그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이 편에서는 그 수첩 속에 적혀있던 것이 공개됩니다. 옷장 서랍에서 발견된 영수증 묶음, 그 위에 적힌 이름이 바로 김순례였습니다. 이 편에서 만나요.